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재윤경 현 의원, 네이버의 김상원 전 대표를 고발했죠? 검찰에. 네, 그 12일 날 고발을 했다고 자유한국당이 12일 날에 밝혔는데 네. 이게 그 의혹에 기반한 거죠. 그 네이버가 시민단체 그 희망살림의 법인 회비 명목으로 낸 그 40억 원 가운데 39억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그 성남 FC 프로축구단의 그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그 의혹 때문에 고발을 한 건데, 그래서 네이버에서 희망살림 그리고 성남 FC로의 자금 흐름을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걸 같이 들먹이면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시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20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었던 얘기였거든요. 이야기의 발단은 2015년도에 아까 양세병님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측에서 전달된 희망살림의 기부금이 결국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지원된 게 불법이다. 네, 그래서 자금 세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명이 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기 전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원순 시장 물어뜯기, 이재명 성남시장 물어뜯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석이지 않나. 결국에는 이거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흠집내기가 시전되지 않나. 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의 흠집내기 작업이었다면 네. 너네 이거밖에 못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성남FC의 공익 캠페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그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유니폼에 노출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에서는 최초로 이 공익 캠페인을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 성남시에서 서민들 부채 탕감을 위해서 또 악성 채무들 그런 걸 탕감해주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운영하게 된 은행인데, 축구를 잘 안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말에 가끔 축구 몰아서 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성남FC 진짜 주빌리 은행 떠가지고 이야 주빌리 은행 마크가 저기 떠있네, 성남 그 유니폼에 떠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 지인들이랑.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공익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유니폼에 그 로고를 노출하는 거 외에도 그 선수단을 활용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쓰였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거 오히려 자한당이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요. 저는 이제 유니세프랑 아까 FC 바르셀로나 스폰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네. 2006년부터 5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원래 처음 2006년에는 연간 150만 유로씩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이번 성남FC랑은 조금 다른 게 이 경우에는 유니세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지원을 하면서 네. 유니세프가 광고를 다시 이제 또 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일단은 이 계약이 두 단체의 사이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 10년 동안은 그렇게 150만 유로씩을 지원을 받았고, 유니세프가 지원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200만 유로로 그게 늘어났고요. 네. 2006년서부터 했던 운동들은 보니까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요. 뭐 스와질랜드, 말라위, 앙골라 뭐 이런 그 아프리카 쪽에서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 2011년부터는 이제 카탈루냐, 가나, 남아프리카, 중국, 브라질로 확대되면서 어린이 교육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축구 시청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축구 관련한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거기에도 이게 그대로 노출이 돼요. 피파 온라인 이런 게임 하잖아요. 그 팀을 선택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니세프 로고가 떠 있다든지, 아니면 성남 FC K리그 선택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주빌리 은행 마크가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공익운동 차원에서는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결국에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금 세탁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국회에서 결국에는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참 시기가 적절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짚어볼 게, 남경필 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했죠. 그 9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올리면서 사실상 탈당을 선언한 거죠. 야, 명분도 좋아. 아, 시기적절하게. 그럼요. 예, 그런데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때 명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가잖아. 뭐 김성태, 장재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철새죠, 철새. 예, 이은재 다 그 급으로 돌아서는 거죠. 결국에는 남경필 현 지사가 탈당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발되는 걸 보면은 현 경기도지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정치적 그런 포석의 작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뻔한 수잖아요. 그렇죠. 자유당에서 이재명 시장을 고소한 그 같은 날 홍준표가 얘기했죠. 남경필이 복당할 것이다. 한국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14일부터 절차를 밟을 거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후 7시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뭐 남경필 지사 입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하지 않겠나. 뭐 예측이 난무하죠. 13일 날 남경필 지사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 글이 올라왔잖아요. 하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어디서 보긴 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정면 비판을 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어지는 거죠. 네. 일침을 놨는데 조조는 시류에 따라 진영을 옮겨 다니지 않았다. 두둔.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이 딱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여포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여포. 오히려 여포에 더 맞는 입장 아니냐.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남경필 지사도 이제 한 3번 정도 옮긴 거잖아요. 그럼 여포랑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자기 양아버지 양주자사 정원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동탁한테 붙었다가 동탁을 배신하잖아요. 독립세력 만들어가지고 유비에 의탁했다가 또 유비를 배신하잖아요. 배신과 배신의 철새의 아이콘. 예, 삼국지에서 무장 중에서는 최고, 사람으로는 여포, 말로는 적토마, 뭐 이런 고사가 있을 정도로 무장에서는 최고지만 결국에는 신의가 없는 사람. 그걸로는 삼국지에서 넘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현 지사를 여포에 비유한 건 아주 적절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바른정당으로 출마해봤자 득표율이나 이런 부분 자신의 인지도도 높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당 간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현재. 그리고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당 내에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해서 물론 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은 철저하게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옮기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정치 음해 공작이 난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뭐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인재가 다양해요.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었던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뭐 여론조사상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고 뭐 남경필 현 지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수가 너무 뻔하게 읽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갖가지 발표하는 성명을 통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각 후보군의 지지자들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덜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지지자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런 책략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창업 자금입니다. 대부기공 초기 자본금은 이상은 회장과 고 김재정 전 대표가 조달한 것으로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특검이 잠정 결론 내렸지만 부지를 매입해 공장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 이른바 창업 자금은 누가 댔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창업 자금을 댄 인물이 다스 설립을 주도한 실제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검찰이 이 부분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다스를 설립할 당시 사용된 창업자금 수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스 설립 초기부터 핵심 인력으로 일하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했던 이 관계자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설립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미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의 부지 매입과 공장 건축비 조달 등 설립 초기 당시 정황 파악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1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이 진술을 뒷받침할 내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다스 설립 초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무를 다시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오는 15일 판문점 북측구역인 통일각에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 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실무 접촉 대표단 명단도 보냈는데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도 포함됐습니다. 성악가수 출신의 현송월 단장은 지난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판 걸그룹이라고까지 불려지는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모란봉 악단이 평창올림픽 때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살의 대학생 박종철 씨가 고문을 받다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에 경찰이 헌화했습니다. 물고문 가해자였던 경찰 수뇌부가 이곳을 공식 방문하기는 사망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 치사 이후에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경찰은 고문 현장을 시민들이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꾸자는 국민 청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간이 그렇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단체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경찰에 연행됐던 신림동 하숙집 골목길이 박종철 거리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하숙집 바로 맞은편에 박 열사의 얼굴 동판이 세워졌고 4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1987년도에 이런 화려한 거리였다면 새벽에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갔던 일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1987의 감독과 출연자들도 박 열사의 묘역을 찾아 넋을 기렸습니다.